네, 안녕하세요. 동갑노무사 박한놀입니다. 최근 들어서 노무사들이나 노무사가 아닌 분들까지도 개업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저희 기수들이 막 개업을 정말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딱 만 5년차에서 6년차 넘어가는 이 시즌에 대부분의 노무사들이 개업에 대한 유혹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기수 중에서는 좀 빨리 개업한 편이고 물론 그래봐야 이제 만 2년, 이제 3년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름의 기준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개업할 당시에는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당연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특히 개업의 형태라는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서 좀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노무법인을 차리는 것과 아니면 저처럼 개인 사무소를 차리는 방법입니다. 노무법인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노무사 여러 명이 모여있는 기업체 조직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른 전문 자격사 대비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노무사의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법상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른 전문 자격사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이런 경우는 3명, 5명이 최하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딱 2명만 있으면 되고요. 직무 개시, 그러니까 수습만 뗐다라고 하면은 연차 제한도 없어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막 수습을 끝낸 1년차 노무사 둘이 모이더라도 노무법인을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화와 개인 사무소의 이제 장단점을 좀 살펴보면은 법인의 장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특히 개인 고객보다는 사업체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할 때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 사무소보다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훨씬 더 크고 정리되어 있고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반부터 이제 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을 하면서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분야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자문이 됐든 컨설팅이 됐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도 노무법인의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사무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정말 훨씬 더 간편하게 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노무법인은 등기 절차도 그렇고 2명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따가 말씀드릴 이제 대표자의 지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절차 같은 것들이 많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면은, 개인 사무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누구랑 논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차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훨씬 쉬운 게,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노무법인은 법인의 이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임하는 이제 주체도 노무법인이 되고, 법인이 돈을 버는 개념이다 보니까 아무리 대표자라고 해도 월급을 받은 다음에야 돈을 쓸 수 있는 거지, 법인 돈을 대표자가 함부로 쓰게 되면 그걸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이제 법인 돈 횡령하고 배임 이런 것들로 이제 뉴스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사례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같이 개인 사무소로 하면은 물론 이제 사업자 통장을 따로 분리해 놓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통장에 일단 입금되면은 제 돈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회계나 이런 비용 같은 거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간편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중과세 시스템이잖아요. 법인을 차리게 되면은 법인 자체 법인세를 내는 것과 대표자 개인이 또 이제 자기가 받은 월급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은 흔히 말하는 한 매출 한 2, 3억 정도까지는 법인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측면에서도 이제 개인 사무소가 확실히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 제도를 두 가지로 나눠서 각자 대표 그리고 공동대표라는 기준을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무법인은 이제 2명 이상의 노무사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각자 대표입니다. 특히 저희 기수들이 좀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노무법인 이름은 하나로 쓰되 각자 이제 지사 개념으로 별도의 사무소를 설립을 하고 이제 사업자 등록도 사실 따로 들어가요. 이름만 쉐어를 하고 노무사법상 법인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만 둘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업무 자체는 완전히 따로 하게 되는 그런 형식을 말합니다. 각자 대표의 장점은 아무래도 유연성입니다. 왜냐하면 공동대표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법인에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업무 같은 걸 수임할 때도 2명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모두가 공동으로 동의를 해야만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각자 대표는 정말 말 그대로 각 한 명 한 명이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간편하기로는 정말 좋고요. 아무리 일을 같이 하는 파트너 관계라고 해도 이제 금전
금전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공동대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캐주얼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확실히 있는데, 엄청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개업할 때 법인화를 시키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람을 좀 못 믿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뭐 전 직장, 전 직업이 워낙 이상하고 막 사기꾼들도 많이 만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더 의심병이 도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노무법인이 한 명 회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상 회사를 구분할 때 이제 한 명 회사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가장 높은 등급의 개별 대표자들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의결권이 있든 없든 주주로 구성된 거를 주식회사라고 하고, 합자회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본금 2천만 원짜리 노무법인을 1,000만 원으로 해서 50%씩 비율을 가져간다라고 쳤을 때, 만약에 법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책임이 생겨서 빚 같은 거를 대신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기가 출자한 부분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 한 1억짜리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해도 각 대표자들이 자기가 낸 자본금이 1,000만 원씩이니까 딱 그 1,000만 원만 잃고 끝나는 건데, 한 명 회사는 그 책임이 무한 책임 사원입니다. 뭐 내가 뭐 자본금이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런 거 다 관계없이 우리 회사 차원에서 잘못한 일이 생기면 그걸 무한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개인이 뭐 파산하든지 말든지 끝까지 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문직이라는 특성상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인즉슨 각자 대표를 했는데 한 명 회사인 거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나는 이제 서로 이제 좋고 잘 통하고 신뢰를 해서 일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일을 하다가 이 친구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해버립니다. 물론 뭐 노무사가 그 정도로 큰 실수하기도 쉽진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진짜 이루어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해도 둘 다 각자 대표로서 대표자이기 때문에 나도 제가 임의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과연 진짜 친한 경우나 아니면 뭐 개중에 노무사들끼리 이제 결혼해가지고 부부끼리 법인을 하는 경우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 명의 대표가 있는 방식의 이런 노무법인을 운영하는 게 과연 얼마나 타당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노무사가 꼭 대표가 2명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대표 노무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뭐 부대표 내지 파트너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노무법인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자본금 출자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대표가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의결권도 만들어 놓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적어도 내부 체계 때문에라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실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지고, 거꾸로 말하면 그런 시스템에서 대표자가 아닌 사원이 잘못을 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대표자가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한 거잖아요. 그럼 뭐 자기 책임이죠, 그거야 뭐. 그래서 그런 방식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속 편하게 하려면 개인 사무소 하면은 제가 망하면 제 잘못으로 망하는 거니까 뭐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사결정 내지는 책임이라는 소재에 있어서는 훨씬 더 리스크가 오히려 적은 방식이 개인 사무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 노무법인의 지사를 차릴 것이냐, 아니면 곧 죽어도 내 거를 하겠다고 밖에 나와가지고 개인 사무소를 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옵션을 놓고 많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뭐 지사가 아니라 이제 파트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존 노무법인의 이름을 업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초반에 흔히 말하는 보릿고개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현실적인 문제예요. 저도 정말 개인 사무소로 제 아이덴티티, 뭐 BI 같은 걸 만들어서 동갑노무사라는 이런 이름을 일종의 팔아먹고 있지만, 기존에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법인에서 파트너 내지는 지사장으로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초반에 그런 어려움을 좀 쉽게 넘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대신 그것도 조직 생활의 일부이고, 말만 뭐 지사장, 말만 대표지, 법인 중에 그런 것들 많거든요. 그냥 이름은 대표인데 수많은 대표 중에 한 명일 뿐이라서, 영업사원들 보면은 외부용 직함으로 어디 가서 꿀리지 말라고 뭐 몇 년 차 되지도 않았는데 부장, 이사 뭐 이런 식으로 달아주는 것처럼, 노무법인도 말만 대표인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그런 개업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애초에 이렇게 완전 각자 대표로 나누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면 지사든 파트너든 일정 부분은 당연히 법인에 쉐어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인센티브 받을 바에야 그냥 횟수가 적어지더라도 전체를 다 먹겠다라고 생각해서 개업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뭐 궁극적으로 고쳐지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는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소적인 측면인데요. 사무실을 얻는 방법과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 방식의 이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 오피스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유 오피스 한다고 뭐 돈을 못 벌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미분양의 천국인 마곡에서 운영을 하는데도 월세 70만 원에 부가세랑 각종 비용 합치면 한 달에 사무실 운영 비용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연에 1200이란 말이죠. 물론 노무사의 경우에는 그게 사실 비용의 전부입니다. 이거 이상 들어갈 일이 없어요. 뭐 차 기름값 정도인데, 기름값이야 어차피 뭘 해도 고용으로 있어도 들어가거든요. 그 돈이 초반에는 절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를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 비슷한 돈이면 당연히 훨씬 좋은 목을 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금액이 훨씬 싸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면 특히 사업자 등록까지 되는 상주형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엄청 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는데, 업무의 내용이 단순 뭐 아웃소싱 이런 그냥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쪽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뭐 공유 오피스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개인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회사 상대로 컨설팅 내지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큰 서비스를 하고 싶다 라고 니즈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외형적인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대방 사장님들이 바보가 아니고 저희보다 훨씬 더 사회생활 짬밥이 높으신 분들이고 눈치 백단들이라, 공유 오피스 들어가 있는 거 다 딱 보면 압니다. 주소지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신장 개업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왜 찾아오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무실도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라는 답변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는 사무실 얻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으로 따지면 괜히 음식점들이 비싼 권리금까지 내가면서 사거리에 목 좋은 곳에다가 큰 돈을 들여서 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접근성이 좋고 고객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사무실 쓰는데 뭐 100만원 200만원이 든다라고만 접근을 하면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 점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뭐 법인을 하시든 개인 사무소를 하시든 사무소는 적당한 곳에 하나 얻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첨언을 더 붙이자면은,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도 나름의 메리트가 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무소라고 해서 진짜 영업이 잘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도 이제 한 1000명 정도 되는 자문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개인 사무소를 한다라는 자체로 어떤 신뢰감이 떨어져서 영업을 못할 것 같네, 이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좀 핑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리기 전에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 또 굉장히 큰 부분이, A라는 업무를 위주로 하고 싶었는데 막상 차려놓고 보니까 A라는 업무보단 B라는 업무가 더 많이 들어오고, 내가 그쪽에 생각보다 재능 내지는 관심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한 2년 3년 정도, 지금 딱 저 정도만 해도 솔직히 이제 웬만큼 자기 영역이라는 게 좀 만들어지거든요. 내가 적어도 이쪽에서는 좀 포트폴리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부분이 생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파견법 내지는 산업안전 이쪽인데, 결국에는 이게 다 합치면 원하청 관계라는 걸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그런 쪽으로 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 제일 큰 자문사 같은 경우에도 물류업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마련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개업한 개인 사무소 노무사 둘이서 확실하게 한 2년 3년 이상 하면서 최소한으로 닦아놓은 자기 필드들을 결합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이제 막상 개업을 한다고 연차가 많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동기들끼리 개업을 한다라고 보면은, 사실 6개월 1년 했다고 자기 장점 내지 뭐 필드가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건 사실 속단입니다. 물론 잘 되는 법인들도 많습니다만, 이제 막상 해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법인이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찢어지고 새로운 구성원들과 결합하는 그런 과정을 맞게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무사님들께 권장드리는 바는, 법인에서 고용노무사로 있으면서 그 길을 찾으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일찍 개업을 개인 사무소로 해서 찾든, 확실히 자기가 내가 잘하는 지점, 강점이 있는 지점이라는 거를 최소한으로 정의를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이라는 표현을 써도 부족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용기가 있고 자신이 있으면은 당연히 뭐 수습 끝나자마자 개업하는 거를 뭐 말릴 수도 없고 말려도 듣지도 않아요. 제일 문제는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업계 전문성을 딱 6개월만 하고 속단하는 거는 사실 누가 봐도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지점까지 좀 고민을 하셔서 개업을 한 노무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장기적인 플랜을 두고 그 과정에서의 이제 구체적인 방식을 조금 더 미리 생각을 하고 나오시면은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자리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개업의 형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뭐 절차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컨텐츠로 잘 마련을 해볼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감노무사 박한울이었습니다.